자, 오늘의 마인드 트레이닝. 날마다 해피엔딩. 자, 오늘은 페이지. 책을 너무 조금씩 읽어줘서 아까워요. 다시 한번 다 돌려서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어. 자, 페이지는 115페이지. 삶이라는 연극의 역할놀이. 지금의 나는 내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모습. 그것이 나인 것은 아니다.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나, 내가 이러이러하다고 알고 있는 내가 바로 진짜 나일까? 모든 것은 다만 아상, 에고의 감옥일 뿐이다. 나는 누구인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상황과 환경에 때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회사에서는 사장이거나 과장, 말단 사원일 수 있고, 집에 돌아오면 한 집의 가장이거나 자식일 수 있으며, 또 주말 모임에 가면 회장이거나 총무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의 아상과 에고의 위상은 달라진다. 상황에 따라 우리가 바로 그곳에 해야 할 몫에 연극을 해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가게에 가면 손님으로, 차를 타면 승객으로, 복지시설에서는 자원봉사자로 바뀐다. 하루에도 아닌 매 순간마다 우리의 자아는 그 상황에 맞는 걸맞는 역할을 한다. 바로 그 역할이 내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역할들의 특성은 어떠한가? 어느 한 가지 역할만이 나의 본래적인 자아이거나 나의 본질은 이거야 라고 할 만한 정해진 본연의 역할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끊임없이 역할을 바꿀 뿐이다. 바로 이 역할놀이, 연극의 배역을 끊임없이 상황 따라 바꿔가는 배역놀이야말로 우리 삶이 생생한 현실이다. 바로 이 상황극을 잘 할 줄 아는 것이 삶에서 매우 중요한 초점이 된다. 삶의 배역을 온전히 잘 해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나에게 배역이 주어질 때 바로 그 배역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완전히 이용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 순간 바로 그 배역과 행위가 완전히 하나 될 수 있어야 한다. 그 배역이야말로 내가 삶에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다. 최고의 배우는 영화를 찍을 때마다 배역과 완전히 하나 되어 역할에 몰입함으로써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영화가 끝나고 다른 영화에서 새로운 배역이 주어지면 이전의 역할을 잊고 주어진 배역과 하나를 이룰 줄 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역할놀이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그 역할이 주어질 때 온전히 깨어있는 의식으로 최선을 다하되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할지언정 그 역할이 나 자신인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잠시 인연 따라 주어진 배역과 나 자신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최선의 집중으로 그 배역을 행할지언정 역할 자체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그 배역은 실체적인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내가 연극을 한 것뿐이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삶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켜보아야 할 삶의 실천 덕목이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 삶은 고통과 번뇌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놓이게 된다. 그 배역을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단순히 하나의 배역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정체성으로 오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상이자 에고의 거친 감옥 속으로 뛰어드는 일이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직업이나 역할을 나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볼 일이다. 내가 아는 중간 관리자분이 오랜 회사 생활을 마감하면서 한 말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 25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면 어떻게 달려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죽자 살자 뒤도 옆도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았고 회사를 위하는 동시에 가족을 위해 잘 하고 있는 것인 줄 알았지요. 그동안 오직 회사에서의 성공과 진급이 내 삶의 중심이었어요. 가족과는 마음 편히 휴가 한번 다녀오지 못했고 주말에도 밀린 업무 때문에 기억에 남는 나들이 한번 가지 못했습니다. 평소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데 이제는 훌쩍 커버려 서먹서먹할 정도입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이야기하려 해도 이젠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온 건지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회사에서는 최선을 다하되 퇴근 후에 회사 일을 마음에서 퇴근시키고 아버지와 남편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현대인들은 하루 24시간도 모자라 주말과 휴가, 심지어 자신의 삶조차 반납해가며 일에 매달리는 것을 당연시하는 듯 보인다. 과연 그럴까? 퇴근 후에 아버지와 남편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은 회사에서도 완전히 순수하게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순수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집착이라는 아상의 기초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진급도 하고 인정도 받기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저 순수하게 오직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역할로서 일 자체로서가 아니라 아상이 나는 삿된 욕구가 개입된 채 일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상이나 욕심 개입됨 없이 오직 순수하게 내 삶에 주어진 몫으로서 함이 없고 집착함이 없이 그 일을 행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퇴근과 동시에 가족으로서의 또 다른 몫에도 순수하게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지 자문할 일이다. 나 자신이 라는 하나의 자유로운 존재를 억압하고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직업이나 위치가 나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역할놀이를 할지언정 매 순간 그 역할이 나 자신이 아니라는 점을 사유해야 된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엄마? 나는 그냥 엄마이다. 나는 그냥 엄마라는 역할 놀이를 할 뿐이에요. 나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엄마라는 역할을 하면서 나의 꿈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잠시 나는 엄마라는 역할에 지금 어느 배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 뿐이지 나는 그냥 나예요. 그러면서 그 꿈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꿈을 잃지 않을 수 있고 내 꿈을 이어나갈 수 있어요. 나는 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은 역할들이 있죠. 딸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 또는 직장에서의 어느 위치에서의 역할. 그 역할놀이를 한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게 나라는 착각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그 사회에 있어서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그것은 내가 아니거든요. 진짜 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떠한 배역을 맡고 있는 것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있을까? 엄마의 딸, 뭐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의 어느 위치, 아이들의 엄마, 또 우리 신랑 남편의 아내, 또 슈퍼에 갔을 때는 어떤 고객님. 오늘의 나는 어떤 역할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또는 어제의 나는 어떤 역할로 나를 살고 있었는지, 그때의 나는 어떤 마인드로 살고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그 역할 중에서 어느 역할에 가장 많이 빠져서 살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고, 내가 잊고 있었던 나의 어느 역할, 내가 원했던, 내가 좀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던 역할은 있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꿈꾸고 있었던 것도 잊고 있었던 거는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내가 다양하게 경험했던 역할들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 역할에 맞춰서 나의 행동과 생각들이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회사에 있을 때의 나와 애기 앞에 있을 때의 나는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그 모든 게 바로 나이지만 진짜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할에 너무 빠져서 나는 육아하느라고 나의 꿈이 사라졌어. 나는 이렇게 육아 속의 나에 빠지지 말라는 거. 난 일이 너무 많은데 회사에서 너무 힘든데 그게 또 나가 아니라는 거. 오늘은 조금 어려웠을까? 그래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게 나는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게 좋아. 그리고 나는 나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배우라고 생각하면서
나라는 존재는 이런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오늘 이 시간은 엄마라는 역할의 배우에 충실해 보겠어. 이따가는 아내라는 역할에 충실해 보겠어. 슈퍼 갈 때는 고객이라는 역할에 충실해 보겠어. 엄마 앞에 갈 때는 뭐 친정에 갈 때는 엄마 딸이라는 역할에 한번 충실해 보겠어. 그렇게 한번 나라는 사람은 따로 있고 어떤 역할을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역할. 나는 따로 있는 거야. 나란 존재는 따로 이렇게 예쁘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있는 거야. 그냥 내가 지금 또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면 내가 만약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나라는 사람은 반짝반짝 빛나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바라보세요. 그렇게 바라보는 연습도 괜찮아. 본래의 나는 굉장히 반짝거리며 빛나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회사 일로 굉장히 우울해. 근데 그 나라는 사람은 그냥 회사의 어떤 역할을 맡은 나라는 사람이 그 일로 힘들어하고 있는 거지 그게 내가 아닌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분류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연습. 조금 어려운데 하다 보면 쉬울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것 때문에 괴로웠다면 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만약에 친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그러면 나는 그때는 이 친구에 대한 역할에서 힘든 거예요. 그 친구에 대한 나는 그 친구였을 뿐이야. 그 역할에서 힘든 거지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나는 괜찮아. 원래 나는 반짝반짝 빛나고 빛이 나고 나는 괜찮은 사람. 그 역할에 내가 힘든 사람. 그래서 이렇게 좀 분류해서 나의 마음을 바라보고 분류해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조금 하시면은 삶을 나라는 사람에서 나라는 어떤 한 분야의 역할에 푹 빠져서 우울해지지 않고요. 약간 멀리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돼서 빨리 그 우울에서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의 역할에 빠져서 너무 지쳐있지 않기. 하나의 어떤 역할에서 느끼는 그 감정들에 빠지지 않기. 본래의 나는 굉장히 반짝반짝한 사람이고 빛나는 사람이라는 거.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이거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의 내가 있는 거고요. 그냥 우리는 늘 우리는 배우라고 생각해보세요. 배우야, 나는 우리 그 영화 이렇게 대상 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역할에 충실히 잘하죠. 막, 우와, 저 완전히 신이 들린 연기야. 그러면서 그 역할에 막 빠져있다가 얼른 다시 그 사람은 나한테로 오잖아요. 또 이번에는 이 역할에 빠져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배우들도 힘들어 하잖아요. 어떤 역할이 너무 빠져있을 때 다시 나로 돌아오기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너무 이번에 엄마라는 일에 빠져서 이렇게 힘들어할 때는 우와, 나 연기 너무 잘했어. 내가 지금 엄마라는 연기에 너무 빠져있는 거야. 우와, 우리 대상 받을 감이야. 너무 빠져서 내가 너무 이 역할에 몰입해서 내가 지금 본연의 나를 찾아가는데 힘들어하고 있어. 너무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너무 엄마라는 역할에 몰입해서 그래. 몰입력 짱. 내가 너무 어떤 친구라는 일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힘들어했다면 내가 지금 이 사람 애인으로서의 역할에 너무 푹 빠져 있었어. 이 사랑하는 이 영화에 너무 푹 빠져서 내가 그 영화에 몰입해서 너무 열심히 했나 봐. 그래서 내가 좀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본연의 나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나를 칭찬해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본연의 나는 굉장히 빛난 사람이고 굉장히 반짝반짝한 사람이고 무한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내가 힘들어할 때도 내가 너무 그 역할에 몰입하고 빠져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굉장히 몰입력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집중을 굉장히 잘 하는 사람이다라고 반대로 칭찬해 주세요. 내가 몰입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몰입했기 때문에 사실 힘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힘든 것에 몰입을 했죠. 그러면은 그것을
빼내려고 하지 말고요. 조금 더 신나는 일에 몰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 힘든 덩어리를 막 빼려고 그러면 잘 안 돼. 힘든 덩어리를 냅두고요. 그냥 여기에 더 힘든 덩어리를 냅두고 즐거운 덩어리들을 계속 몰입해보는 거예요. 나의 몰입력을 대단하다. 또 나의 즐거운 역할들에 몰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 키워요. 그냥 이렇게 키우세요. 내가 즐거웠던 역할들을 이렇게 키우세요. 그래서 얘가 한 요 정도 커지면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더 커지면서 얘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또는 그냥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역할은 너무 쉬워지게 될 거예요. 이 즐거움이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들 중에서 내가 즐거워하는 역할들에 좀 이렇게 이 힘을 키워보는 거, 파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나를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뭔가 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 될 거예요. 자, 오늘 좀 말이 길어졌어요. 자, 유체 생활습관 매일 해야 되는 거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해야 할 일을 꼭 적으세요. 이거 꼭 지금 저랑 오래 하면서 생각만 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도 일주일에 한 3번은 적어보세요. 적는 것과 생각하는 것 정말 달라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을 적어보시고 그 중에 하기 싫은 일은 가장 먼저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유체 기적습관. 오늘 배우셨던 거 있잖아요. 그 중에 1시간마다 1분씩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꿈이 있다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하면서 적어보시면서 그 꿈을 향한 노력을 매일매일 해주시는 거. 네 번째는 감사 습관. 5만 가지 감사해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해주는 습관. 눈이 있는 거, 코가 있는 거, 물 먹을 수 있는 거, 밥 먹을 수 있는 거. 자, 5번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확언해 주시는 거. 확언 안에는 부정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 마실 때마다 순환이 잘 됩니다. 숨 쉴 때마다 순환이 잘 됩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할 때마다 돈이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할 때마다 나의 몸값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내일 일기 한번 적어보세요. 내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적어보시고 한 달 뒤의 일기, 1년 뒤의 일기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생생하게 생각나면 생각날수록 여러분들의 꿈은 빨리 다가올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귀한 시간 이렇게 함께 했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또 한 발자국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무한의 힘을 믿어보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의 생각의 범위를 넓혀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기라는 거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정말 무한의 능력이 있죠. 우리가 보는 것들은요, 가시광선 내에서 볼 수 있는 것들밖에 없어요. 볼 수 없는 것들의 에너지들의 힘을 믿어보세요. 그 힘을 믿고 나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더 빨리 이루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언제나 늘 응원할게요. 자, 오늘도 즐겁게 웃으면서 함께 하시면 돼요. 오늘 노래 부르면서 마무리할게요. 유찰송부터 시작! 오늘을 감사해, 오늘을 사랑해, 오늘을 축복해, 존재만으로 귀한 나에게. 호흡송. 호흡은 빠져 살 빠져. 호흡은 타 체주방이 타. 호흡 내 호흡 편안한 내 호흡. 야 사랑해 에너지 업. 오늘은 뭔가 채팅창이 마지막에 안 올라온 게 뭔가 버벅거리는 게 있는 것 같아.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유첼, 인스타그램 꿈기습, 인스타그램 유첼 새벽코 오빠, 또 네이버 카페에서 서로 응원하고 의견 나누시는 거 잊지 마세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바이바이.